(2012년) 하반기에는 모든 면에서 새로워진 5세대 알티마가 출시됐습니다. 슈퍼데디를 위한 차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상위 모델인 7세대 맥시마를 빼닮은 유려한 외관과 더욱 커진 차체, 그러면서도 뛰어난 효율과 가성비를 강조한 모델이었죠. 외관은 흔히 스포츠 세단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형태인 넓은 전폭과 낮은 전고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앞에서 뒤로 잡아당긴 듯 쭉 찢어진 그릴과 부메랑 형태의 램프가 알티마 시리즈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납작한 전면부와 바람개비 모양의 17인치 휠, 물 흐르듯 이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마치 가만히 있어도 바람을 가르며 나아갈 것 같은 생김새였는데 실제로도 공기역학 성능이 개선돼 연비와 가속 성능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뒷모습 역시 부메랑 형태의 테일램프, 두꺼운 크롬바를 더해 전면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었습니다. 스포티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듀얼 머플러 팁도 빼먹지 않았고요. 사실 맥시마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생김새였는데 이땐 국내에 맥시마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떨결에 신형 에쿠스 닮은 꼴이 돼버린 건 오히려 좋아. 실내는 이전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계승했지만 새로운 디자인과 최신 편의 장비를 더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로로 긴 금속 장식을 덧대 크래쉬 패드와 센터 패시아를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실내가 더욱 넓어 보이도록 유도한 것도 포인트였죠. 전작보다도 분위기가 수수해졌는데 강렬한 원형 에어벤트는 물론 독특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 등 전작에서 시선을 사로잡았던 모난 구석들이 죄다 정을 맞고 얌전해진 탓이었습니다. 이번 스티어링 휠도 좀 묘하긴 했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상품성을 개선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를 제대로 장착하고 나왔고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마련해 시인성이 좋아진 공조장치, 조명을 화이트 톤으로 바꾸고 구성이 단정해진 계기판은 가운데 컬러 LCD 정보창까지 더해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 영어 표기를 그대로 두는 회사들도 많은데 꼼꼼하게 한글화까지 신경 썼죠. 여전히 준수한 해상력의 보스 사운드 시스템, 겨울철 필수 옵션인 스티어링 휠 열선이 기본으로 들어간 것도 깨알같은 장점이었습니다. 휠베이스는 동일했지만 뒷좌석 공간도 여전히 쾌적했어요.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트였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했다는 이 시트의 이름은 제로 그래비티 시트. 말 그대로 무중력인데 그건 좀 오버라고 생각했는지 국내에는 저중력 시트로 소개됐죠. 겉보기에는 타 차량의 시트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신체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해 척추와 골반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장시간 주행에도 편안함을 느끼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높다는 게 호불호가 갈렸을 뿐 실제로 체감은 확실했는지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동급 최강의 착자감이라는 평가를 했고 오너분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중력이 뭐더라?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전작보다는 화사해졌지만 신형으로 거듭난 동급 경쟁차들과 비교하면 조금은 올드해 보이는 디자인. 패밀리카를 표방하면서도 국산 중형차에는 있던 파노라마 선루프, 메모리 시트나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를 장비하지 않는 등 진정 슈퍼데디라면 구매를 망설일 수도 있는 옵션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또 사이드미러의 면적을 넓힌 건 좋았는데 대부분의 북미형 수입차들이 그러하듯 도어 잠금 시 자동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락폴딩 기능이 없는 것도 아쉬운 지점이었죠. 물론 애프터마켓 장인들이 간단하게 해결해주긴 했지만요. 파워트레인의 구성은 이번에도 4기통 2.5, 6기통 3.5L 두 가지로 동일했지만 개선된 엔진과 변속기가 탑재되어 동력 성능과 연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는 4기통 2.5L 모델을 주력으로 성능보다는 경제성을 앞세웠는데 엑스트로닉으로 명명된 신형 CVT가 맞물려 전작보다 매끄러운 가속감을 선사했고 동급에서 가장 뛰어난 연비를 제공했습니다. 저배기량 터보나 하이브리드가 아닌데도 정속주행 시 리터당 10km 후반대는 우습게 기록하는 등 오너들로부터 디젤, 하이브리드 부럽지 않다는 호평을 받았죠. 여기에 높아진 차체 강성으로 고속주행 안정성이 향상됐고 속속 전동식 스티어링을 쓰면서 이질감이 느껴졌던 경쟁차들과 달리 전기 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유지해 전작에서도 호평받았던 쫀쫀하고 날렵한 핸들링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고속 코너링 시 안쪽 바퀴에 제동을 걸어 언더스티어를 방지하는 토크 벡터링 시스템 AUC가 추가로 탑재돼 코너링 실력도 더 좋아졌죠. 스티어링 휠이 다소 무거운 편이었기 때문에 손에 힘이 약한 여성 운전자분들은 주차하거나 시내 주행을 할 때 조금 불편했을 거예요. 상위 모델인 3.5L 모델은 여전히 호쾌한 가속감을 선사했는데 전작에는 없던 패들 시프트가 추가돼 더욱 경쾌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만두피만한 패드를 붙여 그저 패들 시프트가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경쟁차들과 달리 스포츠카 370G에 있는 길쭉한 패드를 그대로 옮겨 이게 중형 세단이 맞나 싶은 남다른 포스를 자랑했죠. 대신 2.5는 얌전하게 타라는 뜻일까요?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변속기의 스포츠 모드는 그대로였지만 패들 없이는 아예 수동 조작을 사용할 수 없게끔 기어 레버가 일자 형태로 수정된 건 취향에 따라 아쉬움이 남는 구성이었습니다. 어차피 CVT에서 수동 모드 찾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전반적인 상품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음에도 가격은 오히려 저렴해진 3,550만원부터 시작해 가성비 좋은 수입차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중형차로 북미형 파사트와도 캐릭터가 완벽하게 겹치는 모델이었죠. 때문에 당시 이 두 모델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이후 2014년 말부터 조수석 전동 시트, 이게 없었다고? 사각지대 경고, 차선 이탈 경고와 타이어 공기압 경고 같은 편의 및 안전 사양이 추가로 마련돼 경쟁력을 높이기도 했어요. 2016년 출시된 페이스리프트 모델 올류 알티마는 풀체인지라고 해도 믿을 만큼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직전 모델이 이전 세대의 분위기를 계승한 수수한 외모였다면 닛산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V모션을 적용, 앞서 풀체인지를 거친 상위 모델 맥시마 못지않은 강렬한 모습으로 거듭났죠. 참고로 2015년부터 이 8세대 맥시마가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종종 마주칠 수 있는데 저거 분명 알티마 같은데 왠지 범상치 않아 보이면 그게 맥시마일 확률이 높습니다. 화살촉 모양의 LED 주간주행 등 앞트 힘을 더해 그릴과 맞닿은 블랙 베젤 헤드램프로 마치 눈썹 문신을 한 듯 부리부리해진 전면부, 후면부 역시 트렁크까지 연장된 날카로운 리어램프와 검게 처리한 범퍼로 훨씬 스포티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뒷모습 볼 때마다 벤츠 E클래스가 연상되더라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측면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길게 뻗은 앞뒤 램프와 투톤 처리된 알루미늄 휠이 직전 모델에서 느껴졌던 유려함을 역동감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전륜 구동의 한계인 긴 프론트 오버행이 이 차의 스포티함을 반감시키는데 동급에서도 긴 편인 오버행과 특유의 낮은 지상고가 시너지를 일으켜 일상주행 시 아래 턱을 쓸리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고 하네요. 실내의 변화는 겉모습만큼 파격적이진 않았지만 일부 소재와 컬러, 11제로 뻗어있던 금속 장식을 U자 형태로 꺾는 등 일부 디테일을 수정해 외관의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분명했죠. 2012년 선보인 직전 모델에서도 출시 당시부터 올드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던 인테리어를 그대로 반영해 많은 예비 고객들이 실망했습니다. 그 사이 경쟁차들은 국산차, 수입차 할 것 없이 세대 교체를 이루며 상품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최신 차다운 겉모습에 비해 고리타분한 인테리어와 빈약한 편의 장비를 유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죠. 파워트레인이 달라지면 섭하죠. 2.5, 3.5L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CVT와의 궁합이 정점에 달했는지 주력 모델인 2.5L 모델의 연비가 계속 좋아져 리터당 13.3km라는 수치를 달성, 여전히 동급에서 가장 뛰어난 효율과 안정적인 주행 품질을 제공했어요.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긴급 제동 같은 주행 보조 사양이 추가된 것도 환영할 만한 부분이었죠. 이제는 기본기 외적인 부분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가성비 전략을 더욱 강화해 엔진별로 한 개씩만 있던 트림을 2.5 셋, 3.5 하나 총 4종으로 나누어 가격 접근성을 높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트림은 수입 중형차로는 최초로 3,000만원의 벽을 깨뜨린 2,990만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선보였어요. 당시 혼다 어코드의 가장 저렴한 모델이 3,540만원, LF 소나타 2.0 자연흡기 모델의 풀옵션 가격이 3,353만원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얼마나 파격적인 가격인지 예상이 되시죠? 5세대 알티마는 동급 국산차 대비 안정적인 주행 질감이라는 것 외에는 큰 매력이 없었던 전작과 달리 디자인 및 편의 장비, 파워트레인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상품성과 뛰어난 가성비를 무기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이상 수입차라는 게 프리미엄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길에 널린 국산 세단의 피로감을 느낀 일부 소비자들에게 유니크한 매력을 어필했고 출시 이듬해인 2013년 상반기에만 1,000대가량 팔려 전작에 암울했던 판매량을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상품성을 보강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다양한 트림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중형 신차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만드는 차가 됐죠. 국산 중형차보다 저렴한 수입 중형차라는 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은 앞에서 소개한 단점을 그야말로 씹어먹었고 덕분에 2017년 한국 닛산 최초로 국내 수입차 판매량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무렵 불거진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유럽산 디젤 엔진을 장착했던 효자 모델 캐시카이, 인피니티 Q50 디젤 같은 주력 모델의 판매가 줄줄이 끊어지는 악재 속에서도 가솔린, 북미 생산이라는 신들린 회피 기동으로 위기를 빠져나가면서 한국 닛산 전체 판매량을 견인했죠. 다만 일본차 이야기에서는 참 어색한 내용이죠. 출시 후 시간이 지나야 진가가 드러나는 품질 부분에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닛산 모델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며 한결같이 이어지는 드라이브 모드 정차 시 진동, 일명 D과 대부분의 차량이 겪는 실내 잡소리는 애교였고 10만 킬로미터를 전후로 CVT 미션이 말썽을 일으켜 저속주행 시 동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슬립, 소음이 발생하거나 아예 특정 연식 CVT의 고장이 잦아 미션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등 역시 CVT가 CVT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신차임에도 차체 내부 곳곳에 녹이 발생해 곤욕을 치르는 등 오랫동안 국내 소비자들에게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잡았던 일본차의 품질과 신뢰도에 타격을 입혔죠. 확실히 카를로스 곤 회장이 키를 잡은 이후 닛산이 부흥하긴 했지만 닛산의 품질이 일본 빅3 중 가장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우연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의 별명이 바로 코스트 킬러, 원가 절감의 화신이거든요. 풀모델 체인지를 거친 6세대 알티마는 2019년 출시됐습니다. 전작이 쏠쏠한 인기를 끌어 국내 시장에도 꽤나 인지도가 있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죠. 이후 2019 서울 모터쇼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개한 뒤 같은 해 여름 정식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외관은 새롭게 선보인 V모션 2.0 컨셉을 반영, V자 라디에이터 그릴과 부메랑 형태의 램프 등 강렬함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균형미를 더해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만한 생김새로 거듭났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옆모습이 가장 멋스러웠는데요. 더욱 늘어난 전장과 휠베이스가 돋보이는 측면은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를 잇는 팽팽한 캐릭터 라인이 차를 더욱 늘씬해 보이게 했고 마치 지붕이 허공에 떠있는 듯 검은 플라스틱 패널을 덧대 C필러 부근의 무게감을 덜어내 날렵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등 신형 맥시마에서 선보인 디테일을 이식해 심심하지 않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스포츠 세단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모습이었죠. 경제성을 강조하느라 매번 작은 휠을 넣었던 이전과 달리 19인치 대구경 휠을 넣어 꽉 차게 마무리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도 신형 맥시마를 그대로 옮긴 듯한 후면부 역시 공격적인 리어 범퍼와 듀얼 머플러로 스포티한 분위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머플러만 봐도 등급을 가늠할 수 있는 타사 차량들과 달리 가장 낮은 모델까지 듀얼 머플러를 장착하고 있는 점 참 좋아요. 실내 역시 확 달라졌습니다. 가운데 우뚝 솟은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만 봐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게 눈에 띄죠. 같은 일본 브랜드 한 발 앞서 출시된 신형 어코드와 구성이 상당히 유사한 게 좀 신기하네요. 닛산 특유의 심플함이 두드러지는 실내는 버튼의 개수를 최소화해 여전히 직관성과 조작 편의성이 뛰어나 어느 누가 타더라도 모든 기능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어 레버 앞에 자리한 이 스타트 버튼만 봐도 이 차가 달리기에 집중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스포티해진 외관에 발맞춰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저중력 시트의 높은 시트 포지션을 낮춰 스포츠 세단에 탔다는 느낌도 전달했습니다. 플로팅 타임 모니터와 함께 대시보드의 높이가 함께 낮아지면서 체감은 좀 덜했지만요. 심플한 디자인의 계기판은 이번에도 가운데 자리한 정보창을 친절하게 번역해놨고 마일기를 함께 표기해 미국 교포 티를 냈습니다. 묘하게 과거의 벤츠가 떠오르는 D컵 스티어링 휠은 직관적인 버튼 배치로 계기판 내 각종 기능을 조작하기 편리했어요. 이 밖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화질 구지 어라운드 뷰, 메모리 시트 같은 편의 사양이 추가된 점도 좋은 부분이었죠. 늘어난 차체로 뒷좌석 레그룸은 길어졌지만 대신 지붕이 낮아져 음향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또 뒷좌석 도어가 거의 앞문만큼 널찍이 열려서 주차장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열고 닫을 때 약간의 주의가 필요했어요. 전반적으로 내외관 할 것 없이 군더더기 없는 심플함이 매력적인 모델이었는데 군더더기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것도 없는 것이 좀 문제였습니다. 카를로스 곤의 의지가 느껴지는 차급에 어울리지 않는 몇몇 소재감, 렌터카나 택시에서 볼 법한 뒷좌석의 일체형 헤드레스트, 끝끝내 안 들어오는 앞좌석 통풍 시트와 뒷좌석 열선 시트 등 그저 기본에만 충실하려고 했는지 그 이상의 만족감, 즉 감성 품질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모델이었습니다. 8인치 모니터에 순정 내비게이션이 빠진 것도 아쉽죠. 물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마냥 구멍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형 세단의 주 구매층인 중장년층 소비자들은 번거로운 폰 커넥트 시스템보다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선호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또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곳곳에 벌어진 단차, 경쟁차들이 너도나도 LED 램프를 갖추는 추세와는 달리 최상위 모델에도 할로겐 램프를 쓰는 등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갖춰지지 않은 건 역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본닛 아래의 변화도 확실했습니다. 알티마의 시작은 닛산의 스포티한 주행 감각이었지만 가성비와 경제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저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세단이 된 지 오래였죠. 6세대 모델은 그런 과거를 씻어내듯 신형 터보 엔진을 전면에 내세워 다시금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4기통 2.5리터 엔진과 CVT는 그대로였지만 눈여겨볼 것은 새로 추가된 2.0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이었어요. 앞서 선보인 인피니티의 중형 크로스오버 QX50에 처음 탑재된 4기통 2.0리터 VC 터보 엔진은 세계 최초로 선보인 가변 압축비 엔진으로 주행 환경에 따라 피스톤의 왕복거리, 즉 압축비를 조절해 고성능과 고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킨 차세대 파워트레인이었습니다. 고성능을 요구할 때는 압축비를 8대1로 낮추고 고효율을 요구할 때는 14대1로 높여 뭔 소리야! 그러니까 급가속, 추월가속할 때는 단거리 스프린터가 되고 정속 주행일 때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유의 앙칼진 엔진음이 매력적이죠. 기존 V6 3.5리터를 대체하는 모델인 만큼 호쾌한 가속 성능에 부담스러운 3.5의 연비로부터 해방된 것은 물론 하이트림 2.5보다 저렴한 자동 차세는 덤이었어요. 여기에 패들 시프트를 통해 가상의 8단 수동 모드를 사용하면 보다 경쾌한 주행이 가능했고 승차감에 치중했던 전작과는 달리 적당히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 유압식을 버리고 전동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탑재했지만 날카로운 조향감을 그대로 살려 여전히 민첩한 몸놀림을 자랑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알티마의 매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VC 터보 엔진으로 멋진 기술력을 뽐내긴 했지만 경쟁차의 동배기량 터보와 비교해 크게 와닿지 않았고 국산차 대비 우위를 점하던 주행 성능, 소위 기본기마저 국산차의 품질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더 이상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았어요. 결국 내세울 것은 여전히 가성비밖에 없었죠. 북미 사양에 있는 AWD라도 탑재했다면 이게 아니구나. 눈에 띄는 알티마만의 세일즈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또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 차선 이탈 경고 같은 주행안전 사양도 더욱 업그레이드 됐지만 차로 유지 보조 같은 보다 능동적인 주행 보조 사양이 빠진 건 역시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신형 알티마는 닛산의 최신 디자인 큐가 반영된 세련된 디자인,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 대신 드디어 다운사이징 터보를 장착하는 등 트렌드를 반영해 더욱 매력적인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시작가를 직전 모델보다 더 저렴한 2,91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이번에도 수입차답지 않은 가성비를 내세우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어딘가 나사 풀린 상품 구성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던 소비자들마저 경쟁차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단 이 모델뿐 아니라 QM6의 형제차인 유럽형 로그의 엑스트레일, 패스파인더 같은 SUV 라인업마저 대세에 탑승하지 못하고 부진한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었던 데다 프리미엄 인피니티 역시 사정이 비슷했기 때문에 한국 닛산의 고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출시 시기가 하필이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정점이었습니다. 유니클로 같은 생필품 브랜드부터 작게는 편의점의 맥주까지 일본 브랜드 제품이라면 장바구니에 담지 않거나 심지어 진열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자동차가 무사할 리 없겠죠. 초기 판매에 큰 영향을 주는 출시 행사 및 기자단 시승회가 엎어지는 등 수모를 겪었고 일부 일본차 오너들이 테러를 당하기도 하는 등 국내 일본차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닛산은 전범 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였던 만큼 소비자들의 반감을 더욱 크게 샀고 브랜드 선호도와 판매량이 말 그대로 수직하강, 결국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한국 닛산은 진출 16년 만에 대한민국 시장 전체 철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닛산 브랜드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국내 소비자들을 맞이한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도 이때 함께 짐을 쌌죠. 외교적 마찰이라는 독특한 이유로 회사가 철수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어찌됐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라도 더 있는 편이 나으니까요. 물론 기존 고객들을 위한 보증 서비스와 부품 같은 공식 AS는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긴 한데 이미 철수한 브랜드에 많은 걸 기대할 순 없는 거겠죠. 정식 부품을 독점해 사설 정비 업체를 통한 보다 저렴한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 오너들의 주된 불만입니다. 물론 북미 베스트셀러인 만큼 부품을 직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참고로 이때 닛산 철수와 함께 재고 차량들이 헐값에 판매됐죠. 3,500만 원이 넘는 2.5 모델을 준중형 신차보다도 저렴한 2천만 원대 초반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때 알티마 대란으로 불리며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까지 닛산의 간판 모델이었던 중형 세단 알티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단추가 애매하게 끼워지면서 가성비 수입차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렸지만 입문용 수입차로서 나름의 매력을 뽐내 동네 친구 토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와 함께 소소한 매니아층을 이루기도 했죠. 얼떨결에 회사가 날아가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더 이상 만나볼 수 없게 됐습니다만 주무대인 해외 시장에서의 상황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크로스오버의 성장으로 세단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이 알티마 역시 지난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해 수명을 연장했으나 동급 세단들과 마찬가지로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말리부를 제외한 미국 빅3 세단과 폭스바겐 파사트, 마즈다 6 같은 일부 경쟁차들은 아예 단종 수순을 밟았고 캠리와 어쿠드 같은 전통 강자들마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 알티마가 무사할 리 없으니까요. 세계 세단 시장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닛산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